반갑습니다. 부자주식TV 골든픽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주제는 뉴스 기사를 활용한 종목 탐구 혹은 종목 투자 아이디어 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방향을 함께 짚어보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들고 온 기사는 이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재개방 수혜주 11종목. 그 종목을 사실 글로벌단의 종목군으로 더한다면 해외 주식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 종목과 함께 결부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투자 아이디어라면 여러분들이 국내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재개방 수혜주 첫 번째 종목은 BP입니다. 거대 석유회사로 잘 알려진 기업이고 브리티시 페트리엄 컴퍼니라고 영국 석유회사인데 골드만삭스는 매수 확신이라는 의견과 함께 12개월 동안 70%의 상승 여력을 더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석유화학 같은 관련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S-오일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 최근에 유가 상승과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시세를 더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뒤이어 나오는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친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유가 관련 두 가지 이슈가 좀 더해지면서 사실 어떠한 부분으로 주목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평가절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SK 지주와 SK 관련된 관계 회사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S입니다. 지주회사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GS 홈쇼핑, GS 리테일, GS25, GS 칼텍스 같은 여러 가지 GS의 계열사를 한꺼번에 더할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말씀드릴 유가 관련 부분으로는 이제 GS 칼텍스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좀 지주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사실 지주회사 중에 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SK도 있을 수 있겠고 LG도 있을 수 있겠고 하겠지만 GS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GS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이제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기관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업체 스와치 그룹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상승 여력을 59% 정도 봤고요. 명품 시계업체가 어떻게 보면 선정됐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워치와 갤럭시 워치가 어떻게 보면 좀 치고받고 싸우면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실사용자들의 평가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저도 두 개의 제품을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는 패셔너블하고 오히려 비싼 시계들보다 좀 저렴하면서 좀 패션이나 내용을 뽐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가 부여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계가 애플워치이고 애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상품 중에서 애플워치가 당당하게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애플에서 가장 신경 쓰는 파트 중에 하나인 만큼 애플워치 관련주랑 갤럭시 워치 관련주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시세가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ITM 반도체입니다. 갤럭시 워치 관련주이기도 하고 애플워치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도 좀 바닥권에 있고 지니틱스도 마찬가지로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상승뿐만 아니라 시장 조정에서 좀 기관의 매도세가 좀 겹치면서 많은 조정폭이 있었는데 그 조정폭 감안하셔서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센스도 많이 최근에 조정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림텍입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에 이제 갤럭시 워치나 스마트웨어, 웨어러블 관련주로 잘 알려진 기업이긴 한데 이 친구 역시도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바닥주로 접근하실 분이라면 이쪽 섹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접근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국의 저가 항공사 이지젯을 골드만삭스에서 픽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51%로 봤고요. 항공업체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시장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LCC 관련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군을 살펴보신다면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는데 제주항공 차트가 굉장히 좀 예쁘죠. 진에어 추세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 마찬가지로 괜찮은 추세입니다. 추세와 함께 수급까지 보신다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LCC 관련 종목은 일반 대형 항공주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LCC 관련 종목은 최근에 적자가 지속이 되었고 유상증자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LCC 중에 살아나는 업체가 있다면 엄청난 수익성이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태된 업체라면 좀 많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롤스로이스입니다. 상승 여력은 41%로 봤고, 개인적으로 이쪽 관련은 항공 우주 관련 섹터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면서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 하락과는 좀 제한적인 부분으로 추세를 좀 더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횡보를 보이면서 좀 기관 매수가 좀 집중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대형주 섹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항공 관련 섹터로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증권사를 포함한 기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소형 우주항공 혹은 위성 이런 이슈로 종목군이 내용을 더하고 있고, 기관뷰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만큼 이 친구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테슬라의 우주항공 관련 이슈를 공부하시다 보면 스페이스 X라는 그런 기업이 왕왕 등장하는데, 스페이스 X에 실질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고, 10월, 11월에 이제 누리호 관련 일정이 잡혀 있는데, 국내 누리호 관련 종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다시 좀 올라오려다가 시장이 조정으로 좀 많이 회복이 좀 더뎌지고 있지만, 우주항공 테마가 상승했을 때는 정말 진짜 우주 끝까지 날아가는 그런 종목군인 만큼 추세를 생각하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스페인 보안업체 프로세거 캐시를 추천을 하였습니다. 34%의 상승 여력이었고, 보안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운시큐라든지 드림시큐리티 혹은 윈스 같은 좀 작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승에 더해지는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종목인 네이버를 보안 관련 섹터와 IT 관련, 플랫폼 관련 부분으로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한번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사업군, 각각의 자국에서 사업하는 내용 중에서 건축 관련, 재개발 관련으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나왔는데요. 스페인 인프라그룹 ACS가 36%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리츠 관련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살짝 결부시켜 본다면 맥쿼리 인프라가 최근에 대단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배당뿐만 아니라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계속해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중장기 투자나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이라면 요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이 종목이 조금 고점이다 혹은 오히려 좀 저점에서 모아갈 법한 종목이나 좀 대형주를 접근해 보신다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건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이라는 대규모 섹터에 플러스로 대북 관련 이슈가 좀 접근되어 있는 소위 말해 양방치기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건설로만 집중을 해보신다면 저는 GS건설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GS그룹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기업의 비전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 종목이라면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양쪽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은 이제 프랑스 부동산 업체 유니베일 코람코 웨스트필드라는 업체가 나왔었습니다. 골드만의 상승 여력은 36%로 봤고요. 일전에 리츠 관련 종목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탑픽인 신한 알파리츠와 이리치 코크랩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전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차트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배당까지 감안하고 연말 시즌까지로 보신다면 아마 투자에 맥을 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소매업체 WH 스미스 같은 경우가 이제 34%의 내용을 더했는데, 이 부분은 소매와 유통 관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것 같아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그 여러 가지 물가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에서, 소매 관련주나 아니면 쇼핑 관련, 소비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마트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런 말을 드렸던 것 같아요. 쿠팡이 상장했을 때 쿠팡 대비 이마트가 너무나도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 역시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이마트도 최근에 좀 시세를 더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마트 관련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좀 한 분기별로 접근을 하시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마트보다는 오히려 롯데쇼핑이 좀 더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보실 법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대백화점을 가장 탑픽으로 봅니다. 제가 최근에 더현대서울을 가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시장의 우려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시장이 폐쇄된 상태에서도 더현대서울의 매출이라든지 고객의 씀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커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더현대서울에서 많은 매장들을 가보면서 느낀 거지만, 아르켓 같은 매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 최초 매장을 영입하였고 수많은 명품 라인들과 수많은 소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투자의 관점과 소비의 관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더현대서울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현대백화점 투자 아이디어를 더해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잡을 법한 종목은 저는 호텔신라라고 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이슈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소비 섹터의 최고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급하신 분이라면 이 호텔신라의 우선주도 접근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호텔신라나 호텔신라 우선주나 리오프닝 관점에서 시장이 개화됐을 때 면세점이라든지 호텔 산업이 화랑이 되었을 때 호텔, 카지노, 숙박, 엔터, 레저 이런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 중에 가장 저평가된 대형주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상승 부분에서 많은 눌림과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무리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조금 중장기로 보시는 분이라면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목표가를 잡고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꽤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종목에 대한 부분과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댓글로 추가적인 내용과 투자 아이디어를 더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뉴스와 함께 나올 법한 종목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한 종목이 어떤 업황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해야 되는 종목과 투자해야 되는 업황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섹터별로 종목을 하나씩 담는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땡기는 투자 아이디어와 종목군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종목 중에서 대박 종목이 하나 나오면 제가 추가 영상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